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데 테슬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아닙니까? 예, 그 얘기부터 해주세요, 그럼. 그 테슬라가 이제 그 전기차 시장 시대를 연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네. 2020년 정도만 해도 이제 그 전기차에서 압도적인 선두에 있던 회사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선두의 지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자꾸 자동차 안 만들고 딴짓 해갖고 트위터하고 예, 트위터도 하고 이제 연애도 해서 이제 애도 싸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신모델이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점이고요. 사실은 어제 이제 그 뉴스에 나온 게 이제 포드의 이제 짐 팔리 CEO가 이제 그거를 따끔하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제 포드가 옛날에 과거에 1910년도에 이제 포드 모델 T라고 그걸로 이제 한때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한때는 전 세계 팔리는 차의 60%가 다 포드 모델 T 단일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틈을 파고 들어간 게 이제 제너럴 모터스 GM이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전세가 역전돼서 지금 GM 1등, 포드가 2등 이런 형태거든요. 그거를 이제 꼭 집어서 포드가 그 CEO 짐 팔리가 얘기한 게 이게 모델 2개만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형으로 이 모델만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식상해서 여기서 이제 소비자들이 떠날 거다, 안 살 거다 하는 과거의 포드의 지금 이제 그런 실수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사실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테슬라가 가격을 모델 3, 모델 Y 가격을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안 팔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심플한 건데 그거를 이제 여의도에서는 또 테슬라 또 많이 좋아들 하시니까 하는 얘기가 그 일론 머스크의 이제 원대한 계획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제가 한 스푼 얹어도 되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 테슬라가 바라보는 건 애플이랑 삼성을 보니까 이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껍데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결국은 차량을 팔아서 거기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에서 장사를 하는 게 미래적으로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예. 자동차 잘 팔아서는 그렇게 많이 미래 먹거리가 크지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가격 인하해서 다른 전기차들 좀 어렵게 하고 지금 왜냐하면 전기차 파는 전기차 쪽으로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적자인 회사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보면은 가격 인하해서 마진율 적정 유지하면서 싼 모델을 많이 팔아서 그거를 생태계를 조성을 하면 앞으로 이기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주장이 아닐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그 주장이 잘못된 거라고. 잘못됐습니다. 예, 업의 본질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한 거죠. 예. 자동차하고 핸드폰은 엄연히 다른 물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이폰을 통일해 갖고 아이폰을 다 쓰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예.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자동차는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죠? 자동차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도 다르고 자기 개성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거는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제 명앵커님은 뒷좌석 타면은 힘드실 겁니다. 키가 커서. 키가 커서. 예.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이제 외부 차량이 좀 커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뭐 미국의 특히 픽업 트럭 같은 경우 이제 짐 싣고 항상 다녀야 되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픽업을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이 차 선호하는 차 형태가 또 다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자동차는. 그렇죠. 예, 남자의 로망이잖아요. 남자들이 장난감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난 역사들을 쭉 거슬러 보면 자동차 산업에서 단일 베스트셀링 카로 한 개가 100만 대라는 거거든요. 그 이상 팔기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애플이 넘버 원이고 그 위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하고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과점되는 형태가 되는데 그에 비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 10%를 넘는 경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있고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앞으로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자율주행 자체는 테슬라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예,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심각하게 테슬라에 오염돼 있어갖고 아무런 이런 검증 없이 그냥 테슬라가 제일 잘해, 테슬라가 소프트웨어가 세계 최고야 이런 형태의 얘기가 아무런 검증 없이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서울대 그 현대자동차하고 오랜 기간 이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런 작업을 하신
그 교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료 낸 거를 보면 예. 지금 자율주행에서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이제 그 구글 쪽에서 하고 있는 웨이모. 예. 그다음에 GM 쪽에서 하고 있는 크루즈. 그 두 개가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지금 엄연히 레벨 2, 레벨 3 단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니까요. 최근에 테슬라 관련해서 자율주행에서 제일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금 카메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카메라는 단점이 첫 번째 밤에 잘 안 돼요. 카메라니까. 두 번째 비가 오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 자율주행 형태로 해서 이제 레벨 3나 이런 형태가 레벨 3나 레벨 4로 해서 로보택시 이런 형태가 되려면 예.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의 교통안전국 이런 쪽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카메라를 갖고는 허가가 안 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허가를 받고 돌아다니고 있는 로보택시는 GM의 크루즈입니다. 크루즈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영업을 시작한 게 한 1년 정도 되는데 예. 실제로 이제 허가는 받고 영업은 하고 있지만 해보면 이 새끼가 되게 이거 안 되는구나. 자동차 얘기가 좀 유튜브로도 맛있죠. 나가기는 하는데요. 자동차라서 이게 좀 맛있죠. 네네. 이 자동차 애들이 좀 네. 되게 멍청해요. 아.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게 택시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손님이 콜하면 가서 태우고 이런 예. 거잖아요. 근데 이제 놀아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사람 안 태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차면은 이제 뭐 서로 흩어져 갖고 이제 뭐 구석에 저 나무 밑에 좀 그늘리는 데도 좀 있고 이렇게 상기돼 있을 텐데 얘들이 도로 한복판에 모여서 쉬고 있어요. 길을 다 막아버리고. 아직 완벽하지 않군요.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그렇죠. 없네. 사람처럼 생각 못하니까. 그런 맹점 같은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야 이거 자율주행 어렵겠다. 자율주행 비관 논의지 계속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도 테슬라가 지금 헤드라인 나오는 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인식되는 것만큼 그렇게 앞서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영영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영 안 될 수도 있다. 예. 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맹점 부분은 사실 우리가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단순한 건데 좀 이제 흩어져 갖고 좀 저 구석에 가서 니는 저쪽 구석에서 가서 쉬고 니는 저쪽 구석에 가서 쉬고 이러면 너무나 단순한 건데 그거를 학습을 못 해요. 백날 돌아다녀도 그런 맹점들이 있다는 거죠. 테슬라 그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한번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망 사고가 총 3건 있었는데 다 동일한 건입니다. 이제 트럭이 넘어져 있는데 그 트럭의 차체하고 하늘의 색깔하고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인식을 못하는. 그래서 갖다 이제 박아서 돌아가신 게 그게 2016년도에 한 건 있었고요. 아니면 달이 떠 있는데 그거를 노란불로 인식하거나 그런 일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넘어져 있는 트럭을 이제 자동차하고 그러니까 하늘하고 같은 걸로 인식을 해서 이제 이게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서야 되는데 안 서고 그냥 박은. 그래서 사망 사고가 2016년에 있었고 2019년에 있었고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율주행이 계속 발전해서 이게 이제 뭐랄까 우리가 하는 완전 자율주행 이런 형태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AI라는 게 학습을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암만 학습을 시켜도 습득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도조라는 AI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7월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가겠다. 이 부분도 그러면 테슬라가 좀 노력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되게 사람이 생각하기는 심플한 건데 그 심플한 거를 AI는 해결을 못한다는 거죠.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꿈꾸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기대를 낮춰야 된다라는 부분. 그 AI 관련돼 갖고 이제 그 그림 그리는 AI 있잖아요. 얘가 지금 학습을 100날 시켜도 못 그리는 게 있어요. 손가락 6개 그리잖아요. 6개 그리고 3개 그리고 암만 학습시켜도 이게 발전이 없어요. 지금까지 발전이 없었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안 된다고 사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회의론들이 AI를 개발하는 이제 그 기술자들 사이에서 많이 작년 한 하반기부터 사실 많이 좀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AI를 포함한 자율주행 쪽에서 조금 나오는 기대치보다는 회의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도 생각보다 크게 엄청 헤드라인 나오는 것보다는 크게 잘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